여성분들 반영구 화장 많이들 하실 텐데 이게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힘들게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많이 선언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디서 누구에게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불법 반영구 화장의 실태 취재했습니다. 김태희 같은 눈썹, 또렷한 눈매, 화장을 지우고도 맨 얼굴 자신감을 주는 반영구 화장. 어떤 남들이 예뻐 보이면 자기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눈썹, 눈도 했지. 와. 이걸 또 보여줘야 돼 또? 어디 하셨어요? 미용실에서 했지. 미용실에서? 그런데 의사가 아닌 무자격 시술자에게 받은 이 불법 시술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퉁퉁 부었었거든요. 퉁퉁퉁한 게 막 줄이 빨갛게 나와가지고 간지럽고 세수를 잘못 사용한 것 같아요. 그 레이저로 지운 그 자리에는 눈썹이 잘 안 자라더라고요. 위험한 반영구 화장의 실태 파헤쳐봅니다. 불법 시술을 받은 3명의 사례자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3명 모두 의사가 아닌 무자격 시술자에게 시술을 받은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시술을 여기 끝에 양 끝에 갈라져 지진처럼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막 진물도 나오고 스포도 나고 막 이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는 무책임한 말뿐 후조치는 없었다는데요. 아프지만 또 저도 받아야 되니까 그냥 참고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좀 덧나는 것처럼 약간 물집도 잡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 반영구 화장을 지우기 위해서 결국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부분이 너무 진하게 들어가신 거예요. 눈썹이 탈모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전문가가 아닌 무자격 시술자에게 어떤 시술을 받았기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걸까요? 인터넷에 올라온 한 시술 동영상입니다. 문제는 없는 걸까요? 이 동영상을 올린 시술자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병원에서는 포진이 생기지 않게 미리 처방을 하는데 처방 없이 포진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한 불법 시술 현장에 가봤습니다. 버젓이 무자격 시술자가 시술을 하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시술 도구까지 보여줍니다. 모두 의료 기구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마취하는 거죠? 그럼요. 사례적으로 하면서 마취가 정말 안 되는 분이 딱 2분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엄마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이 다 마취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같아요. 합법적인 시술인 것처럼 당당한 태도로 일관하는 이들. 하지만 일단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바늘을 이용해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일반인들에 의해서 시술을 받는 거는 병원에서 의료인에 의해서 시술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합법적입니다. 곧 합법화가 된다는 말에 속아서 반영구 화장 수강을 받았다는 미니 씨. 입술 문신을 하면 일주일 바깥으로 못 나가는데요. 일을 못 한대요. 그러면 누가 이걸 하겠느냐. 난 너무 예쁘다. 뭐 너무 자연스럽다. 안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받으려고 해도 나도 못 받겠는데. 수강료 400만 원을 내고 시술법을 배우게 된 그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하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시시때때로 변하는 원장의 말도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중도 포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는 걸까요? 근데 직권하는 게 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가 나와. 하는 거를 알려하지 말고 하다가 하나씩 거기서 딱 잘 모르는 게 있으면 또 물어보고. 또한 친절하게 단속에 걸리지 않는 법도 알려줍니다. 웬만하면 샵에다가 이렇게 말고 차에다가 딱 세팅해갖고 딱 들고 와서 하면 우리도 샵에다가 나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처럼 불법 시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때문인데요.
되게 예민한 부분이잖아. 아이라인, 입술, 뭐 이런 눈썹 이런 데가 얼굴이다 보니까 부작용 같은 게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게 좀 많이 고민하기는 했어요. 미니 씨에게 받은 재료를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이렇게 캡 안에 바늘이 들어있는 형태를 전체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캡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바늘만 교체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바늘을 아무리 새 거를 쓴다 하더라도 캡 안쪽에 오염이 돼 있으면 바늘이 오염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면요. 정품은 분명 제조 일자와 성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반영구 화장을 위해 병원을 찾지 않는 것일까요? 근데 이거 하는 전문적인 사람이 하니까 샵에서. 신은 병원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싸게 하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선호하는 주부들은 또 아끼는 그런 게 많잖아요. 실제로 눈썹 같은 경우는 3만 원부터 시작, 입술과 아이라인은 더 비쌌습니다. 입술 시술 시 대략 25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그 가격도 천차만별인데요. 이 반영구 화장의 피해 사례 여성뿐만이 아닙니다. 이 남성도 3년 전 동네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았다는데요. 해주신다고 이제 갔는데 그게 이제 동네 미용실 이제 가게 됐는데 나중에 하고 난 뒤에는 항상 머리를 길게 길러서 이렇게 눈썹 쪽으로 가리고 다녔죠. 결국 얼마 전 레이저 치료를 통해 다시 지우게 됐다고 하는데요. 시술을 하다 보니까 더 놔뒀으면 염증도 생기고 또 이제 더 깊이 침입돼서 밑으로 알료가 들어간다면 치료도 좀 어려울 뻔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이런 불법 시술 단속 방안은 없는 걸까요? 워낙 넓고 방대하다 보니까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민원이 들어오거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보건소에서 지도 감독 자, 만약 반영구 화장을 하게 된다면 이 시술 전에 반드시 전문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요. 이 부작용을 피할 수 있도록 전문 의사의 처방대로 행동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술의 부작용은 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치명적인데 너무들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가. 그 이유는 싸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하는데 굳이 병원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단속도